안녕하세요, 승산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바이넥스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해요. 자, 이번에 한국 코러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이 춘천공단에서 이탁 생산하는 이 기업이 바로 한국 코러스예요. 이 한국 코러스의 모기업이 이제 제일라파가 이 러시아 국부펀드 RDIF 관계자들이 22일 한국 코러스의 춘천 공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이 CM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녹십자는 빠졌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바이오로직스, 이스헬스 포함 8개 업체가 포함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방문 목적이 바로 이 스푸트니크 V 백신 공장 마무리 단계 및 대량 상업 생산 협업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한다고 밝혔죠. 이 지엘라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생산할 업체는 이스앱시스, 바이넥스 이걸 포함해서 8개 업체가 이제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아직 뉴스일 뿐 확실하게 이제 공시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게을러서인 줄 알아도 아직 이 바이넥스의 정확한 공시가 뜬 거를 확인을 못했어요. 자, 이게 이제 또 하나 비밀스럽게 하는 게 이 러시아 측과 협의에 따라서 이 컨소시엄 구성업체에 대한 공개가 어렵다는 게 이 제일라파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이 오타가 좀 있었네요. 열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스푸트니크 V의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냐면, 예전에는 이 물백신으로 좀 취급받았어요. 이 3, 3일점 시정도 다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백신을 공급한다고 그래서 이제 걱정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 스푸트니크 V 손상 결과가 이제 권위 있는 국제의학지 렌시스에 다시 게재가 됐죠. 그러면서 이 백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사용 승인하는 국가도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 19개국으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란, 벨라루스, 아르헨티나를 포함해서 총 20개국으로 이렇게 사용 승인 국가가 늘어졌죠. 사실 스푸트니크 V가 그동안 물백신으로 취급되면서 이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스푸트니크 V 주문량이 무척 늘어나게 되면서 이 러시아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생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이 엄청난 생산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 바로 한국의 이 CMO 업체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CMO 업체 기술이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럼 바이넥스를 알아볼 건데요. 이 바이넥스가 이 청주 5호선 공장에 5,000리터의 규모 생산체를 갖추고 있고요. 연간 최대 12,000리터까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글로벌 우수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 이런 급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설비가 있어요. 자, 이 바이넥스는 저희 오래전 기사에서 본 건데, 이 회사님께서도 거의 CMO에 거의 이제 올인하려는 이런 의지가 강하시죠. 실적으로 바이넥스 영업이익이 대부분 이 CMO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바이넥스는 CMO에 대한 이 최적화된 기업이라는 게 바로 제 생각이고요. 정말로 CMO를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기업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오직 제 생각입니다. 이 바이넥스의 이 CMO 수주가 이렇게 또한 러시아 스푸트니크 V에 한정되어질 것 같지도 않죠. 원체 이제 그쪽으로 올인하고 있는 사이기 때문에 이 CMO를 요구하는 이 우리나라도 이제 셀트리온에서도 사실 실사가 있었고 녹십자하고 업무협약을 했듯이 또 각국의 제약 회사들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바이넥스의 이 발전은 어느 정도는 이제 영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모든 호재에 반응하지 않아요. 따라서 차트를 날카롭게 보고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뉴스는 참고사항이고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엄청 좋을 때 주식이 떨어지면 무조건 선반영 딱딱하고, 영업이익이 좋아서 주식이 올라가면 역시 영업이익이 좋아서 올라갔다 하죠. 자, 영업이익이 박살났는데 주식이 올라가면 역시 선반영 딱딱하고, 영업이익이 안 좋아서 주식이 떨어지면 역시 영업이익이 안 좋아서 주식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즉,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뉴스도 주식에 반응한 다음에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또 반응하기 전에 나와도 말만 바꾸면 그만이라 결국 뉴스는 참고사항이고 주식은 철저하게 원칙을 갖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주말이 되기 전에 이 바이넥스 관한 영상 한번 업로드 했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차트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내일 또 시장이 열리니까 그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한 번 더 대응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이넥스에 대한 월봉의 흐름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 보면, 자, 지금 월봉에서 추세우 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박스권에 갇혀 있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했다가 이때가 언제냐면 14년도 3월 달이에요. 이때부터 크게 한번 상승을 했는데 단 한 번도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대세 상승 구간에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쌍봉, 일봉에서도 쌍봉은 무서운데 월봉에서의 쌍봉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이 쌍봉을 뚫어주고 올라가면 큰 상승이 이어지지만 쌍봉을 맞고 이렇게 황금계열선이 20개월선을 맞고 떨어지게 되면 자, 추세가 이제 큰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고점에서 벌써 밀리는 거기 때문에 큰 하락 추세를 유지했는데 이 큰 하락 추세를 유지한 게 바로 이 3월 달에 코로나 사태까지 유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간 동안 조정권에 있었고 추세가 하락으로 무너지는 구간에 있었습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도 다 이런 길을 걸었어요. 자, 그러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친구 다른 주식들이 많이 무너졌을 때 이 바이오주가 살아나면서 이 바이넥스도 같이 살아나게 되는데 저가인 6,000원부터 고가인 39,000원, 즉 650% 정도의 이 수익률을 달성하게 돼요. 이 주식이 상승할 때는 대세 상승을 탈 때는 단 한 번도 이렇게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아요. 보시게 되면 이때 이 3월 달부터 단 연두색으로 그려놓은 이 5개월선, 연두색 5개월선인데 5개월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개월 동안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5달 동안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5를 한 건데 실제로 올라갈 때는 이 5개월 동안 형성된 평균값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딱 이렇게 5개월선을 깨게 됩니다. 자, 5개월선을 처음에 이탈하게 되면 바로 돌아나가기보다는 한번 상승하시고 이렇게 몇 달 고생을 시키는데 바이넥스는 충분히 조정권을 꽤 거쳤고 또 특히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16년도 2월 달에 형성된 이 쌍봉에 대한 변곡점, 즉 이 구간에 많은 매물대가 있었겠죠. 당연히 이때 살구파고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많이 물려 있었을 분도 계셨을 텐데 이 물량을 싹 소화하고 나갔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싹 소화하고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량을 소화했다고 판단이 들으려면 소화했는지 안 소화했는지 저희는 모르죠. 소화했다는 판단이 들으려면 이 주식이 그다음부터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 빨간 박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소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차익신하고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위험한 자리가 되는데 자, 이렇게 이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게 되죠. 20년도 10월 달에도 이 자리를 잘 지켰고 또 한 번 음봉으로 떨어진 12월 달에도 잘 지켰고 1월 달에도 저점이 결국 이 자리였고 자, 10개월선을 딛고 딱 돌아 나가는 이런 아주 좋은 형세를 이렇게 갖췄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엄청나게 흔들죠. 근데 이 5개월 선이 변곡점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자, 언제냐면 12월 달에 가격이 11월 달에 상승했다가 12월부터 이렇게 두 달간 하락하면서 5개월 선이 툭 꺾였는데 이때 가격이 바로 29,000원에서 3만원 사이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3만원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시면 돼요. 차트를 해석할 때는 항상 제일 큰 그림인 월봉을 해석하고 그다음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주봉을 보고 일봉을 보는 건데 저 상황을 걸고 일봉을 오게 되면 자, 일봉에서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그러니까 5일선이 가파르게 갖다 떨어진 게 아니라 옆으로 꽤 오랜 기간 간 적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11월 달부터 이렇게 12월 달입니다. 이 구간에 갔다가 툭 떨어지게 되는데 이 구간에 쓰인 매물대가 만만찮아요. 자, 이때는 저가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바로 이 3만 원대만 오면 또 팔기도 하고 이 3만 원대에 물려서 계셨던 분들이 또 팔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됐었어요. 주식은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꿀 때가 바로 제일 강력하고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됐을 때가 진짜로 큰일 나는 경우인데 이 친구는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어버렸죠. 자, 요렇게가 됩니다. 즉 29,500원부터 3만원 사이 밑으로만 끝나지 않으면 되는데 자, 이 친구가 바로 이 자리를 뚫었죠. 이 자리를 뚫으려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바이넥스가 이날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못 뚫었고 이날도 못 뚫었고 그러면서 자꾸 못 뚫다 보니까 주식이 밀렸죠. 밀리면서 정확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또 정확하게 안 깨고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 개인들끼리 우리가 자 힘을 합쳐서 이 자리를 지켜줍시다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더 이상 가격이 밑으로 밀리지 않게끔 주식을 사모으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은 떨어지지 않아야 될, 즉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주식은 신동 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깨버리면 그건 지금까지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거고 또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뭐 계약이 틀어졌다든가 갑자기 공장에 일이 있다든가. 근데 깨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주식이 지금 순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바이넥스의 행동을 보면 이날 27%까지 급등했다 떨어지고 다시
이날 17%까지 갔다가 오는 자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날 막 11%까지 떨어뜨리고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그러고 두 번의 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2월 10일 날 형성된 이 꼬리와 이렇게 꼬리와 그리고 금요일장에 생긴 이 꼬리예요. 자, 이 꼬리가 갖는 의미는 이 밑으로 깨지지 않으려는 어떤 의지로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 꼬리까지 깨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 친구는 손절 치는 게 맞아요. 위에서 하신 분들은 일단 손절하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밑에서 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제자리까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떠한 경우든 3만 원대를 이탈하면 안 되고요. 3만 1,000원에서 3만 원을 이탈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3만 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괜찮고 중기 추세의 그 상승이 활하게 확증되는 이게 중기 추세에도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5일선, 5주선, 이 20년도 9월 달에 형성된 이 평평한 5주선인데 이 5주선의 매물대까지 다 돌파했습니다. 저저번 주에 돌파했고 저번 주는 안착한 거죠. 자, 안착을 했으면 이제 돌아 나가줘야 돼요. 안착을 했는데 안착하지 못하고 떨어져 주면 이건 안착이 아닌 거죠. 이게 안착을 했다는 확증은 바로 다음 주도 돌아 나가줘야 되는데, 즉,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1차 상승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때부터 1차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 자, 이제 2차 상승이 이어질 건데, 이 2차 상승이 이어질 때 절대적으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5주선 한번 깨놓으면 그건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나가주면 이 바이넥스는 다시 한번 신고가와 함께 사상 최고가를 찍을 수 있고 만약에 다시 한번 정고점을 맞고 밑으로 떨어져서 꺾이게 되면 이제 월봉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 쌍봉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미리 예상을 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는 대응법을 세우죠. 자, 우리가 전투를 나가도 전투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전략을 짜는 거죠. 전투도 하다 보면 뜻대로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전략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주식도 똑같은 거죠. 일봉에서 지금까지 판단은 끝났죠. 월봉에서 다이언이 조정받고 올라가는 중이고 주봉에서 중요한 박스권 돌파 안착해놨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자, 우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가면 됩니다. 일봉에서 자, 이렇게 아까 그들인 이 매물대 이 밑으로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되고요. 어떻게 뚫어놓은 매물대인데 다시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전쟁하고 똑같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이 친구는 당연히 그때는 그에 맞는 대응법을 하는 게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만 원대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고요. 오히려 3만 원대 짚고 잘 돌아 나가면 저도 이제 이 종목이 있는데 추가로 더 매수를 해서 비중을 키울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깨면 손절치고 이 밑에서 산 물량은 다 익절 처리하고 이군 데서 한번 익절을 했는데 이게 34,000원대 이 변곡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맞고 떨어진 건데 저 자리만 돌파해 주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주식이 바이넥스입니다. 자, 이상 바이넥스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장도 활기차고 그러고 즐겁게 큰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